안녕하세요. 산타는 제이슨입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자신의 한계를 알아보고 싶은 경우가 있습니다. 점차 높은 산을 찾게 되다가 이제 설악산이나 지리산도 할만해지면 조금 더 목표를 높여서 종주에 도전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종주 코스 6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종주의 뜻을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종주는 능선을 따라 산을 걸어 많은 산봉우리를 넘어가는 일로 봉우리를 2개 이상 넘으면 모두 종주라 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는 사전적 의미보다는 힘든 산행을 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봉우리 2개 이상을 넘으면 종주라 할 수 있기에 코스를 그리기에 따라 수없이 많은 종주 코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름이 붙어 비교적 알려진 코스 위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는 오늘 소개해 드릴 6코스 중 한 코스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녀온 코스인데요. 쉬운 코스에서부터 어려운 코스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사용한 상승고도와 등산거리는 램블러 측정 기준이고요. 램블러가 트랭글이나 스트라바, 가민 측정치보다는 거리는 짧게, 상승고도는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우선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종주는 한양도성길 종주입니다. 서울에는 과거 조선시대 한양의 경계를 이루던 북악산, 인왕산, 남산, 낙산을 따라 조선시대에 설치된 성곽이 남아있는데요. 그 성곽을 따라 한 바퀴 일주하는 코스를 말합니다. 어디에서 시작해도 원점으로 돌아오는 코스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교통편이나 취향에 따라 시작점이 달라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동대문역에서 시작하여 시계 방향으로 남산, 인왕산, 북악산, 낙산을 거쳐 원점 회귀하는 코스로 다녀왔습니다. 거리는 21km 정도로 꽤나 길어 보이지만 가장 높은 북악산이 342m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상승고도도 약 1000m 정도로 어찌 보면 지리산이나 설악산 단순 왕복보다 더 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산길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인왕산과 북악산밖에 없으며 대부분의 코스가 포장도로로 되어 있어 발바닥에 부담이 적은 것도 난이도를 낮추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2021년 6월에 5시간 30분 정도에 완주하였는데요. 7, 8시간 정도면 대부분 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서울에 산다면 꼭 한 번씩은 가봐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숭례문, 흥인지문과 같은 조선시대의 한양, 정동 제일교회, 이화여고와 같은 일제시대의 서울, 서울에 얼마 남지 않은 달동네, 북정마을에서 볼 수 있는 수십 년 전의 서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같은 서울의 현재 모습까지 모두 볼 수 있어 굉장히 추천하는 코스입니다. 체력적으로 부담이 될 경우 2-3번에 나눠 다녀오시면 누구나 다녀올 수 있을 정도로 많이 어렵지 않으니 꼭 한 번씩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팔당에 위치한 산 4곳을 한꺼번에 돌아보는 운길, 적갑, 예봉, 예빈 종주입니다. 운길산역에서 시작하여 운길산, 적갑산, 예봉산, 예빈산을 돌아 팔당유원지나 소화묘원으로 내려오는 코스인데요. 반대로 도는 경우도 있고요. 자차로 가는 경우엔 윤리봉에서 예빈산을 들르지 않고 운길산역으로 원점 회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15km 정도 되는 코스이고요. 개인적으로는 2018년에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도전한 종주였습니다. 아직 영상을 제작하지는 못했는데요. 하지만 운길산 영상과 예봉산, 예빈산을 같이 다녀온 영상이 있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자면 총 거리 약 15km, 상승고도 약 1400m 정도로 그리 쉽지 않은 코스이지만 종주로서는 초급 종주인 것 같습니다. 운길산에서 올라가는 코스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운길산역에서 운길산 정상까지는 그리 힘들지도 그리 쉽지도 않은 오르막이고요. 운길산에서부터는 능선을 따라 적갑산까지 가게 되는데요. 중간까지는 크게 힘들지 않은 내리막을 내려가게 되고요. 이후 적갑산을 지나 예봉산까지는 지속적인 오르막이 이어집니다. 예봉산에서 내려와 윤리봉까지 길지 않은 오르막을 오르게 되고요.
윤리봉을 지나 마지막 직녀봉으로 오르는 길이 경사도 좀 있을 뿐더러 후반부라 쉽지 않으니 참고하셔서 다녀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형 종주로 웅길산에서 적갑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큰명산, 고래산, 갑산을 거쳐 적갑산으로 가는 종주가 있습니다. 한반도 종주라고 하는데요. GPS 경로가 마치 한반도의 모습과 비슷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30km가 넘는 코스이고요. 상승 고도도 3000m가 넘어 중급 이상의 종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서울을 대표하는 산인 북한산의 전체적인 모습을 한 번에 돌아볼 수 있는 북한산 16성문 종주입니다. 병자호란 이후 도성과 연결되는 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북한산의 산성을 축조하였는데요. 산성을 따라 북한산성의 대문과 앞문을 돌아보는 코스로 총 거리 약 15km, 상승고도 1200m가량으로 초급 종주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웅길 예빈산 종주보다 상승 고도도 적지만 북한산은 가파른 경사도 많으며 의상능선 구간이 굉장히 험하여 체감 난이도는 조금 더 높은 듯한 느낌입니다. 문의 숫자를 헤아리는 방식에 따라 12성문 종주, 14성문 종주, 16성문 종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코스 자체는 중성문을 들르느냐 마느냐의 차이일 뿐 대동소이합니다. 보통 북한산성 탐방지원센터에서 시작하여 중성문을 들른 뒤 의상능선, 문수봉, 북한산 주능선을 거쳐 백운대 아래 위문을 들른 뒤 원여봉에 오르고요. 다시 북한산성 탐방센터로 원점회귀 하는 코스로 많이들 다녀오십니다. 코스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중성문까지는 무난한 오르막이고요. 이후 국령사를 거쳐 의상능선에 올라 문수봉까지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구간이 오르막이 가파르고 등산로가 험할 뿐더러 오르내림이 심하여 체력 소모가 가장 심한 구간입니다. 문수봉에서 대남문, 대성문, 대동문을 거쳐 백운대 위문까지 가는 길은 전체적으로 정비도 잘 되어 있고 한두 군데를 제외하면 대부분 경사도 완만하여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문에서 한참을 내려가다 다시 원여봉을 오르는 오르막길이 꽤 경사가 있으며 종주 후반부여서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니 체력 안배를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5시간 30분 정도 걸렸는데요. 일반적으로 8시간 정도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광교산에서 시작하여 백운산, 발화산, 우담산, 청계산의 국사봉과 이수봉, 매봉, 옥녀봉을 거쳐 양재로 하산하는 약 24km의 광청종주입니다. 개인적으로 2020년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처음 도전해본 20km 넘는 코스여서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는 코스입니다. 램블러 기준으로 약 1600m 정도의 상승고도가 측정되었고요. 기록에 따라서는 2000m가 넘는 상승고도가 측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알바를 1km 좀 넘게 해서 9시간 좀 안 되게 걸렸었는데요. 비교적 체력이 안 좋았던 2년 전 기록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예상으론 지금 하면 한 8시간 정도 예상을 해봅니다. 정석 코스라고 하면 반딧불이 화장실에서 시작하여 양재 화물터미널 방향으로 하산하는 것인데요. 교통의 편의성을 위해 광교역에서 시작해서 청계산역으로 하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풍광이 좋은 곳이 거의 없어 아마 다시는 안 갈 것 같은 코스인데요. 하지만 코스 전체적으로 정비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은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코스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 시작해서 광교산 정상인 형제봉을 지나 백운산, 발화산까지는 무난한 오르막이고요. 오르내림도 많이 없어 수월한 구간입니다. 발화산 이후 꽤나 급하게 내려오며 이후에도 하오고개까지는 그렇게 힘든 구간은 없으나 다니는 사람도 볼 것도 없어 굉장히 지루한 구간입니다. 하오고개에서 국사봉을 오르는 길이 광청종주의 가장 힘든 구간이고요. 체감상 이쯤이 절반쯤 온 구간이라고 느껴집니다. 국사봉 이후에도 오르내림이 있지만 많이 길지는 않아 국사봉으로 오르는 것보단 할만한 편이고요. 매봉을 지나면 오르막이 거의 없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 무난한 하산길이 이어집니다.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릴 코스는 아니지만은 광청종주 이후에 오면산, 관악산, 삼성산까지 이어지는
약 45km의 광청 우관산 혹은 광남 칠산 종주라 불리우는 코스도 있습니다. 네,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코스는 관악산과 삼성산에 있는 11개의 국기봉을 한 번에 돌아보는 약 20km의 11국기봉 종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얼마 전 6월 21일에 다녀왔는데 꽤나 더운 날인데다 길 찾기도 너무 힘들고 등산로도 험한 구간이 너무 많아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램블러 상해의 상승고도는 약 1500m 정도로 측정이 되었고요. 저는 약 8시간 30분 정도 소요가 되었습니다. 코스는 사당역에서 시작해서 연주대까지 진행한 다음 자운암 능선을 따라 1km 정도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되고요. 다시 학바위 능선을 따라 1km 정도 내려갔다 올라와야 하는데 같은 코스를 내려갔다 와야 돼서 짜증이 날 뿐더러 코스가 굉장히 험해 지치는 구간입니다. 다시 육봉 정상까지 진행한 후 관악산을 내려가 상부람 기대봉에 오르는데요. 이 구간이 사람이 거의 다니지 않으며 이정표가 없어 길 찾기가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GPS 파일을 받아가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후에 기대봉, 장군봉, 호암산을 거쳐 서울대 입구로 내려가는 길은 길 찾기는 쉽지 않아도 크게 가파르거나 험한 구간은 없어 무난한 편입니다. 하지만 돌산 국기봉 이후에 내려오는 구간은 꽤나 험하니 끝까지 집중이 필요합니다. 암릉이 많은 관악산 삼성산답게 풍경이 좋은 구간은 굉장히 많지만 등산로가 험한 곳이 많고 길 찾기가 쉽지 않아 체감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니 주의해서 다녀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서울 종주는 종주에 욕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두 꿈꾸는 불수사도북 종주입니다. 불수사도북은 서울 강북에 위치한 400m가 넘는 산 5개, 불암산, 수락산, 사패산, 도봉산, 북한산을 한꺼번에 도는 약 43km의 종주 코스입니다. 제 생각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반인이 노력하여 갈 수 있는 당일 종주의 한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도 올가을 불수사 도북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18시간 완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불수사 도북이 화대 종주와 같은 다른 비슷한 난이도의 종주에 비해서 좋은 점이라고 하면 도심의 위치에 있어 보급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수락산에서 사패산 넘어가는 길과 사패산에서 북한산 넘어가는 길에 도심을 지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물과 음식을 무겁게 지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큰 장점이고요. 아무래도 서울산이다 보니 서울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녀본 코스라 체력 안배가 쉽다는 것도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안 해봐서 자세히는 모르지만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 해보자면 사패산에서 도봉산 넘어가는 길과 우이령길에서 영봉을 거쳐 백운대 올라가는 길이 가장 큰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불수사 도북은 코스가 40km가 넘을 정도로 긴 만큼 여러 가지 변형이 있는데요. 서울에서 가장 자주 가는 이산 종주인 사패 도봉 종주도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비록 거의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가지만 종종 다니시는 분들이 있는 불암 수락 종주도 불수사 도북에 포함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모정 고개에서 영봉으로 올라 족두리버금을 거쳐 대우와 아파트 방향으로 하산하는 북한산 코스 역시 북한산을 가장 길게 타는 종주 중에 하나입니다. 이 세 가지 코스를 한 번에 다녀온다는 것은 체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이 아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서울 경기권 종주 6가지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지 못하는 종주도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름만 말씀드리자면 사당역에서 관악산, 청계산, 우면산을 돌아 원점으로 돌아오는 과천 시계종주 혹은 관청우 종주라고 불리는 종주도 있고요. 하남 검단산에서 시작하여 남한산성을 지나 분당 불곡산까지 이어지는 강동육산 약 45km 종주도 있습니다. 북한산 둘레길 72km를 한꺼번에 도는 코스도 있고요. 서울 근교 종주 끝판왕이라고 할 만한 강남 16산 약 100km 종주도 있는데요. 코스를 살펴보면 강동 육산과 광청 우관산을 합친 코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초반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없이 많은 종주가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만이 아는 코스가 있다면 댓글을 통해 알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리 종주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라 유튜브를 시작하기 전에는 종주를 거의 다니지 않았는데요.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 컨텐츠 중 하나로 종주를 경험해보니 종주만의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목표라면 올해 덕유산 육구종주와 불수사 도북을 완주하고 싶어 7월 9일 원추리 시즌에 맞춰 육구종주를 예약해놨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취소했습니다. 아마 가을쯤에 육구종주와 불수사 도북을 도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엔 화대종주,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설악산 대종주까지 완주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기까지가 인간 레벨에서 도전할 수 있는 한계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어려운 종주도 많습니다. 영남 알프스 태극종주나 지리산 태극종주를 비롯하여 무박으로 100km 이상을 다니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저는 일반인으로서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역이요. 설악산 대종주가 제가 목표로 하는 가장 어려운 종주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서울의 종주와 개인적인 종주 계획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어떠신가요?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시나요? 서울 종주는 탈출로도 많고 사람도 꽤 많은 편이라 다른 종주와 비교하면 비교적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으시다면 꼭 한 번씩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산타는 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